네, 응급처치약 비대면 강의 9주차 2교시 의학용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의학용어는 이제 ETT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어인데요. 이제 이건 엔도트라키얼 튜브라고 합니다. 엔도트라키얼 튜브.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인투베이션 튜브라고도 합니다. 인투베이션 튜브. 트라키알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 기관이죠. 기관. 엔도란 말은 이제 뭐뭐의 안쪽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튜브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 내 삽관 튜브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 기도 유지술 중에 하나가 바로 엔도트라키알 튜브 인설션, 그러니까 기관 내 삽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관 내 삽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고시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술기와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배우실 거예요. 가장 고도의 기도 삽관, 기도 유지 술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엔도트라키알 튜브라고 하고, 이제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인투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해 드릴 거고,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외상 시간에 우리가 봤죠. 우리가 플레일 체스트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연가양 흉부라고도 하죠. 연가양 흉부 또는 동요가슴이라고 합니다. 동요가슴. 이거 뭐냐면 이 늑골을 우리가 립이라고 해요. 립 많이 들어보시죠. 립 프랙처가 생겼는데 늑골 골절이 연속적으로 2개 이상, 3개, 4개 쪼르륵 부러진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 가슴이 숨을 들으실 때 가슴이 들어가고 숨을 내쉴 때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숨을 들으시는데 가슴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이 꾹 올라와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립이 지금 여기 보세요. 골절 보이시죠? 여기도 부러져 있고 여기도 부러져 있고 여기도 부러져 있고 도도도도독 부러져 있어요. 자, 그래서 환자가 숨을 쉴 때마다 좀 파라독시컬 무브먼트, 기기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양쪽 가슴이 동시에 올라오고 동시에 내려앉아야 되는데 역행성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이 있다. 심한 호흡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 환자한테 우리가 동요가슴, 연가양 흉부라고 하는 이 플레이 체스트를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응급처치 평가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항목인 것이죠. 자, 다음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가 강그린이라고 해요. 강그린. 이제 갱그린이라고도 하고 강그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괴저. 들어보셨죠? 괴저. 굉장히 썩었다는 말이에요. 괴저. 그래서 어떤 상처라든가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 공급이 오랫동안 중단되다 보니까 우리 그 사람이라든가 동물들의 이 연부 조직, 이 국소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 이런 경우가 강그린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당뇨 환자들, 우리가 다이아베토스 멜리터스 그래가지고 DM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당뇨를 DM, 다이아베토스 멜리터스, 당뇨 환자라든가 또는 화상 환자들 또는 버거시병이라고 해가지고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이런 환자들한테서 우리가 주로 볼 수가 있죠. 강그린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요. 자, 다음은 이제 GB 스톤.
아까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꼴레, 예, 꼴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담관염이나 담낭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톤, GB 스톤인데요. 이제 담낭 결석이라고 하죠. 담낭 결석이, 담낭 결석.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 몸 중에서 간에서 간에서 한 1리터가 채 못돼 한 900cc 정도, 900ml의 담즙을 생산을 하거든요. 우리 간에서 한 900ml 정도 담즙을 생산을 하는데 한 큰 맥주병으로 한 2병 정도 돼요. 얘네들이 어때요? 담낭이라고 하는 갈불에도 담낭에 모여 있다가 여기서 이제 담즙을 어때요? 십이지장 쪽으로 이렇게 분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방 음식을 유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이런 콜레스테롤 대사 이런 또는 어떤 독성 물질을 약간 배출하는 이런 생리적 기능들을 하는 게 바로 이 담즙인데 어때요? 이 담즙의 성분이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방산이라든가 또는 담즙 산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약간의 어떤 성분 비율의 변화가 좀 생기면서 조금씩 찌꺼기가 생겨요. 이런 찌꺼기가 뭉쳐가지고 돌처럼 단단하게 이제 응고될 때 우리가 이것을 담석이라고 하죠. 담석. 지비스톤. 갈브레더에 생긴 돌이다. 그래서 지비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톤들이 이제 여기저기를 맞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요. 자, 우리가 흔히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수양을 많이 하신 스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불교의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이 채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지방을 섭취를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비 스톤이 좀 잘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화장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반신사리 그래 사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사리 같은 것들이. 근데 사실은 그 사리는 뭐냐면 지비스톤인 거죠. 지비스톤. 굉장히 큰 돌들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스톤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지방 고기를 안 먹으 채식을 하시고 어때요? 고기를 안 드시니까 이런 담즙 생성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의학용어는 바로 많이 쓰는 의학용어예요. 헤모소락스. 자, 소락스라는 말은 우리가 흉곽을 말해. 흉곽, 가슴, 흉. 헤모란 말은 주로 우리가 이제 피를 말하죠. 블러드, 피. 그래서 가슴에 피가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흉이라고 하죠. 혈흉. 그래서 우리 폐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하나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장측 흉막 그래서 이제 비세랄 플루라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벽측에 하나 또 막이 있어요. 우리가 파리에탈 플루라 그래가지고 벽측 흉막이 있는데 폐가 어떤 외상을 당했다. 폐가 타박을 당했다. 그랬을 때 폐에서 출혈이 생기대요. 이 출혈들이 비세랄 플루라를 뚫고 나왔는데 파리에탈 플루라 사이에 이 막과 막 사이에 피가 이렇게 고이게 되는 증상을 우리가 혈흉이라고 합니다. 피가 이렇게 고이게 되면 과다 출혈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이 피들이 점점 양이 늘어나면서 폐가 눌리게 돼요. 그리고 피만 차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도 같이 차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공기도 지금 같이 차 있어요. 공기와 이런 혈육 같이 차면서 폐가 찌그러들고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로는 나중에 이제
체스트 튜빙 그래가지고요. 흉관 삽관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어떤 튜브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빼내고 공기를 빼내는 우리가 소라코스톰이라고도 하고요. 체스트 튜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헤모소락스는 혈흉, 가슴에 피가 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으로 볼 의학 용어는 바로 하이드로세팔러스 그래가지고 세팔러스란 말은 뇌라는 말, 뇌. 그리고 하이드로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하이드로는 이제 물이라는 말이에요. 물 숫자를 써가지고 수종, 뇌에 물이 찼다. 뇌수종이라고 합니다. 뇌수종. 그래서 주로 이제 뇌에 보면 이게 시커멓게 된 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뇌 안에 실 그래가지고 뇌실이라고 해요. 뇌실. 벤트리클이라고 합니다. 벤트리클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뇌실이요 이만해요.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 근데 굉장히 늘어나 있죠. 바로 뇌실 안에 내적 수액이 너무 많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다 보니까 점점 머리가 막 커지고 뇌는 눌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발작도 할 수 있고 신경학적인 문제들을 막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이드로세팔러스라고 하고요. 하이드로세팔리아라고도 합니다. 뇌수종이라고 하이드로세팔러스 기억해 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하이드로가 들어가죠. 근데 뒤가 뭐가 붙었습니까? 네프로시스. 하이드로는 뭐였어요? 물 찬 거죠. 수. 네프로시스는 콩팥. 그래서 우리가 수신증이라고 해요. 수신증. 신장에 물이 차는 증상, 수신증.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소변이 정상적으로 이제 흘러나가 콩팥에서 만들어 거름종 역할을 해가지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다 이렇게 재흡수하고요. 불필요한 것들 이제 노폐물들을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게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는데 어때요? 이 유레터라든가 이런 데가 막힌 거야. 막혀가지고 어때요? 급성 또는 만성으로 한쪽이 이렇게 빵빵하게 붓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쪽이 지금 많이 부어 올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이 많이 차 있는 경우를 이렇게 됐으면 하이드로 유레터, 이것은 이제 요 관에 물이 찼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콩팥 자체도 지금 물이 많이 차가지고 이렇게 부어 올라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라고 합니다. 양쪽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다음 용어는 바로 인규이널 허니아. 자, 우리가 이제 링규이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허니아 또는 헤르니아라고 읽습니다. 링규이날은 뭐냐면 서해부를 말해. 서해부. 우리 사타구니 쪽 있죠. 서해부. 자, 이 링규이날 쪽에 헤르니아가 생겼다. 허니아란 말은 탈장이라는 말. 탈장. 그래서 이제 이걸 서해부 탈장이라고 합니다. 링규이날 허니아. 어린애들도 많이 생기고요. 또는 이제 또 좀 성인들도 이렇게 갑자기 어때요? 장기들이 서해부 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이런 탈장.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또는 성인들도 배에 힘을 너무 주다가 복막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요즘 젊은 친구들 막 어때요? 막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막 너무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하다 보면 탈장이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탈장이 오게 되면
이 응급처치가 잘 안 되게 되면요, 장이 쪼여가지고 장관막에서 이제 이렇게 삐져 나왔는데, 좁은 틈을 삐집고 나왔는데 목이 졸리듯이 쪼여가지고 장이 썩을 수도 있고 막 토하기도 하고 혈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규니얼 허니아.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이제 좀 비슷한 거긴 한데 약간 틀려요. 인투서셉션, 인투서셉션. 우리가 장중첩증이라고 합니다. 인투서셉션 발음이 좀 어렵죠. 인투서셉션. 그래서 소아 인투 환자다. 그래. 소아 인투 이제 줄여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소아장 중첩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이 한쪽 장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버린 거, 말려 들어간 거. 장기들이 이렇게 말려서 겹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 이게 큰 창자로 넘어갈 때 특히 많이 발생해요. 갑자기 굵어지니까 소장의 맨 아랫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이들한테는 많이 생겨요. 생후 한 6개월부터 해가지고 2살 사이에서 거의 한 80%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2살이 넘어가면 이제 좀 장이 짱짱해지기 때문에 좀 드물어요. 그래도 이제 좀 한 20% 발생을 하고, 대부분은 어때요? 생후 6개월부터 2살 사이 소아한테서 많이 발생한다. 원인은 확실한 원인은 거의 잘 몰라요. 중첩증이 오면 일단은 아이가 증상을 보고 빨리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막 복통을 너무 심하게 호소하고요. 그리고 다리를 딱 배에 붙여가지고 막 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증상을 보인다. 그리고 막 보채기도 하고, 막 토해요, 토해. 토하기도 하고, 혈변을 보기도 하고, 이게 점액성의 어떤 혈변, 이런 증상들이 한 거의 절반 이상에서 혈변 증상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어때요? 복부에서 좀 딱딱한 것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제 막 열도 나고 탈진되고 막 탈수 현상도 오고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심할 때는 이제 이게 또 허니에이션이 돼가지고 항문으로 막 허니에이션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응급으로 빨리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피가 잘 안 가가지고 썩어요. 오랫동안 겹쳐져 있다 보니까 쪼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펴주기도 하는데요. 안 되면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정 안 된다면 이제 수술 절단을 하고 이어주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응급질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투서셉션, 그래서 장중첩증이라고 한다. 자, 다음 살펴볼 용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리스라고 하죠. 아이리스는 이제 우리가 홍채를 말할 때 아이리스란 말을 표현해서 홍채. 여기 보시면 홍채. 스크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가 공막. 그리고 눈동자 안쪽을 보면 아이리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주름져 있는 데 있죠. 눈에서 이렇게 막 주름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가운데 동그란 것은 뭐예요? 우리가 푸필, 동공이라고. 동공. 이 동공 주위로 막 어떤 도너츠 모양이라든가 이런 막으로 막 이렇게 주름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홍채라고 하고 아이리스를 합니다. 이 아이리스의 역할은 뭐예요? 수축과 이완을 해가지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 동공이 커지고 동공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푸필은 가만히 있는데 이 아이리스, 홍채가 많이 덮고 적게 덮고 해서 동공 사이즈를 결정을 합니다. 알겠죠? 원래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 어때요? 이
홍채가 쫙 펴져가지고 동공이 커져요. 그리고 밝은 빛을 받으면 어때요? 아니 반대죠, 반대. 예, 선생님 좀 헷갈렸어. 밝은 빛을 받으면 동공이 커지죠. 근데 동공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 홍채들이 쫙쫙 밀려 나가면서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개 역할을 하는 거죠. 홍채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이 조리개 역할을 하고, 어떤 그 동공 관략근이라 해가지고 확대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홍채가 조절돼 가지고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밝은 빛을 받으면 동공이 커지고, 또 어때요? 어두운 데 가면, 여러분도 극장 같은 데 딱 처음에 들어가면 시커멓게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들이, 처음에는 어두운 데 가면 쫙 덮고 있다가 점점 펴지면서 동공이 커지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이 바로 아이리스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불빛을 펜라이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 불빛으로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눈에다가 확 비쳤을 때 어때요?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이런 이 푸필 리플렉스를 우리가 보고 뇌 신경학적인 어떤 손상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는 눈은 뇌의 창이다라고 흔히 말을 하죠. 가장 먼저 뇌에 있는 이 동공만사라든가 이런 것이 어때요?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눈은 뇌의 창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키포시스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응급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척추측만증이라고 하죠. 척추측만증. 척추가 이제 어때요? 많이 굽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척추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라크리말 덕트 그래가지고, 라크리말 덕트, 여기죠, 여기 라크리말 덕트, 바로 눈물관이라고 하죠. 눈물관. 이쪽을 우리가 라크리말 그랜드 그래가지고 눈물샘이라고 하고, 눈물샘. 여기서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이 이 라크리말 덕트를 통해서 이제 눈물이 배출되는 통로를 우리가 라크리말 덕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용어 중에 하나죠. 라링고스코프이라고 합니다. 라링고스코피라고도 하고, 라링고스코프. 자, 라링고스코프는 바로 이 장비.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이 장비입니다. 라링스는 어디였어요? 라린스? 후두였죠. 후두. 파린스는 인두, 라린스는 후두입니다. 그래서 후두를 보는 장비. 그래서 후두경이라고, 후두경. 후두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작하는 장비입니다. 후두경. 우리가 이 후두경으로 입안으로 삽입을 해서 에피글로티스까지 들어가서 들어 올리면 이 기도가 성문이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 배웠던 ETT 튜브, 그러니까 엔도트라케알 튜브, 기관내 삭관 튜브를 삽입을 할 때, 기관내 삭관을 하기 위해서 눈으로 후두를 젖히고 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 라링고스코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링고스코프는 이렇게 곡선형 날도 있고, 또 이렇게 일자로 쭉 반드시 펴져 있는 스트레이트 직선형 날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라링고스코프의 핸들 부분이고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요. 요즘에 일체형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요. 또 요즘에는 이제 비디오 라링고스코프이라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눈으로 보지 않고 이제 내시경처럼 이쪽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이쪽에서 밖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삭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자, 마질 포셉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질 겸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 후두경으로 좀 전에 이 후두경으로 만약에 기도에 이물질이 걸렸다, 기도 이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을 못 쉬니까.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기도 폐쇄가 됐다. 우리가 뭐 이제 기본 인명 구조술에서는 막 해임리법 그래가지고 막 폭풍 일초 올리기 하고 막 이런 거 하지만 1급 원구사들은 사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폭풍 일초 올리기 하고 막 눌러가지고 막 빼는 거, 그것은 장비가 없을 때 일반인들이 하는 거라고. 물론 장비가 없을 때는 그거라도 해야겠지만 우리 1급 원구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번에 단톡방에서도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방금 전에 이 라링고스코프로 직접 후두경 검사를 해야 돼. 직접 눈으로 보고 이물질이 보인다 그러면 이 마질 포셉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끄집어내는 거죠. 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이 마질 포셉이 들어갑니다. 해부학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물질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동하면 꺼내줄 수 있어야 돼요. 장비들이 다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 마질 포셉을 잘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1급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해임리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인투베이션 준비도 해야 되고 후두경으로 직접 입을 열어서 보고 저 안쪽에 있는 이물질을 마질 포셉을 이용해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살펴볼 용어는 이제 말로리 바이스 신드롬이라고. 말로리 바이스 신드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스라고 해요. 바이스. 멜로리 바이스 신드롬. 사람 이름이에요. 멜로리라는 박사하고 이 바이스라는 두 분이서, 내과 의사예요. 내과 의사. 말로리하고 이 바이스, 이 두 분이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건 이제 말로리 바이스 티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가 위고 스토막 위. 이게 식도예요. 식도. 소파구스인데 이 식도. 소파구스를 우리가 식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소파구스. 에소파구스라고 읽지 마시고 그냥 소파구스라고 읽어요. 이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식도라든가 유입부 쪽에 이렇게 상처가 난 거. 티어라는 말은 이제 어때요? 손상. 손상이 있단 말이에요. 티어가. 그래서 얘가 좀 찢어졌죠? 이렇게 찢어진 거. 왜 찢어졌겠어요? 바로 심한 오심 구토 증상을 폭발적인 압력으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너무 과음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한 번씩 토할 때 정말 엄청난 압력으로 토하는 경험 있죠? 으악 토하면서 쫙 나오죠? 그럴 때 이 역류될 때 위 속에 있는 이런 강한 산성인 위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넘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압력으로 쫙 위로 차고 올라오면서 들어갈 때는 심한 압력으로 안 가요. 천천히 내려가거든. 근데 역류될 때는 어때요? 엄청난 압력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뿜어 나온 거 봐봐요. 압력이 굉장히 세게 쫙 역류하면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이제 여기 점막들이 파열되고 혈관이 손상되면서 이제 출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가 나가지고 막 피가 또 이제 막 쌓여요. 그러면 위에가 이제 피가 이제 고이겠죠. 그러다면 다시 또 재차 토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토열. 그래서 이제 토열하는 어떤 원인의 거의 한 10% 정도는 이 말로리 바이스 신드롬으로 봐야 돼요. 다른 원인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 30, 40대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리 바이스 신드롬 꼭 알고 계십시오. 소파거스라든가 이 카리나 그래가지고 이 스토막의 유입부에 이렇게
흠집이 생기고 열상이 생겨서 출혈이 생기고 이 출혈들은 구토 시에 심한 압력에 의해서 찢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용어는 바로 메센터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장간막이라고 하면 장간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스몰 인테스틴 그래가지고 소장들이 이 소장들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소장하고 대장이 한 1m 이상 되고요. 소장은 6m에서 8m 됩니다. 거의 두 개 합히면 거의 9m예요, 9m. 9m면 거의 3층 높이에서 바닷가에 내려갈 정도 굉장히 길죠. 소장이 6m 이상 8m까지 되거든요, 긴 사람들은. 이 소장들이 막 배에 막 꼬불꼬불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냥 막 움직이니까 막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 거기에도 다 이렇게 혈류들이 다 소장에도 흐르고요. 여기 보면 메센트리 그래가지고 장간막이 있어요. 장을 우리 그 체벽에 고정시켜주는 어떤 일종의 복막의 일종이죠. 복막. 이 소장을 고정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막 흘러내리지 않지. 알겠죠? 이게 이제 메센트리라고 하고요. 이쪽에도 이제 염증이 잘 발생하고 찢어지는 그런 증상도 생기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살펴볼 것은 바로 니들 소라코토미라고. 니들 소라코토미.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가슴에 공기가 차는 증상, 피가 차는 증상, 특히 공기가 찼을 때 기흉이라고 하는데, 뉴모소락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뉴모소락스라고 하는데, 가슴에 공기가 너무 많이 차 있어가지고 폐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환자가 숨을 너무 못 쉬는데, 이게 심하다 보면 어때요? 공기가 계속 차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압력이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심장이 막 여기까지 가게 되고요. 이쪽 폐도 같이 찌그러지게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긴장성 기흉 중에서도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텐전 뉴모소락스 중에서도 텐전 뉴모소락스가 있어요. 이런 게 생겼을 때 우리가 병원 전 단계에서 또는 병원 내에서 이 체스트 튜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흉관 삽관술을 해주면 이제 응급처치인데, 그걸 우리가 병원 전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늘을 안전한 곳에 꽂아서 이 바늘 구멍을 통해서 바람을 빼주는 니들 소라코토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찌르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위치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변변이 있는 위치에서 저기 보면 쇄골이 있어요. 쇄골. 빗장뼈라고 하죠. 쇄골. 쇄골을 우리가 클라비클이라고 합니다. 이 클라비클 중앙, 이걸 우리가 중앙 쇄골선 그래가지고 미들 클라비클 라인이라고. 미들 클라비클 라인. 중앙 쇄골선과 갈빗대가 이렇게 있겠죠. 늑골.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늑골과 늑골 사이에 또 이 막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터코스탈 머슬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머슬에 이렇게 바늘을 꽂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외상 시간이라든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시간 강의에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퓨전도 설명했고 플루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파리에탈 플루라, 비세랄 플루라, 이게 두 개가 있어요. 파리에탈 플루라는 바로 벽쪽 흉막 또는 벽쪽 가슴막이라고 하죠. 파리에탈 플루라. 이 벽쪽에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막이 두 개가 있어요. 폐가 있으면 폐를 싸고 있는 이쪽 막을 우리가 비세랄 플루라라고 해요. 장 쪽 흉막, 내장 쪽 가슴막, 비세랄 플루라. 폐를 싸고 있고 약간의 공간이 있고 또 벽 쪽 흉막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파리에탈 플루라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가 차게 되면 이 흉막과 흉막 사이에 주로 공기가 많이 차게 되는 거예요. 흉막과 흉막 사이에. 그래서 이 흉막을 뚫어주는 흉막 천자, 아까 가슴에다가 바늘을 꽂거나 튜브를 꽂아가지고 할 때도 바로 이 파리에탈 플루라를 펑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심장도 페리카디알 탐포네이드 그래가지고요. 탐포네이드는 이제 완전 눌렸다. 압전이라고 합니다. 압전. 페리카디알은 이제 심낭을 말해. 심낭. 페리카디움 그래가지고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페리카디움이라고 하는데, 이 페리카디알 탐포는 바로 심낭 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장이 있으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막이. 여기 막 사이에 피가 차버리는 거예요. 또 피가 이렇게. 우리 페리카디움은 탄성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늘어나요. 그런데 피가 계속 차다 보면 어때요?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그러면 심장이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완전히 딱 어때요? 피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이제 좀 양이 많아지면 심장이 펴지고 줄어들고 펴지고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이 수축과 이하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심장이 갑자기 움직임이 약해지는 거지. 피가 계속 고이니까. 조금만 피가 고여도 사실은 심장이 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장이 심박출량이 떨어지면서 쇼크가 오게 되는. 자, 이럴 때 이제 환자는 심한 호흡곤란이라든가 혈압이 뚝 떨어지게 되고 목정맥이 굉장히 빵빵하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청진을 해보면 심음이 감소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맥박이 어때요? 기맥이라고 해가지고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응급 상황이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의학 용어는 PID 그래가지고 pelvic inflammatory disease. 그러니까 골반, 펠빅이라면 골반이란 말이에요. 골반. 인플라메이션은 우리가 염증 그래. 염증. 디지즈는 이제 질환이죠. 질환. 디지즈. 그래서 pelvic inflammatory disease, 그것은 골반 염증성 질환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당연히 여성 환자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이제 여자분들의 질이라든가 자궁 경관을 통해서 어떤 세균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 자궁의 염증, 난간의 염증, 난소의 염증, 이런 것들 총 동반하는,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할 때 우리가 PID라고 합니다. 골반 염증성 질환. 자, 아이고 이제 시간이 이제 그것도 금방 돼서 중요한 것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플라센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태반이고요. 태반. 그리고 뉴모 메디아스티눔 그래가지고 이제 메디아스티눔은 우리가 뉴모라면은 공기가 찼다는 말이에요. 뉴모소락스 그러면 폐에 공기가 찼다. 뉴모세팔로스 그러면 뇌에 공기가 찼다. 뉴모 메디아스티눔이니까 메디아스티눔은 우리가 종격동이라고 합니다. 종격동.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앞으로 종격동은 어디냐면 우리 양쪽에 두 개의 폐가 있죠. 폐가 있어요. 양쪽에. 이 폐를 나누는 조직과 기관의 덩어리, 이쪽 부분을 우리가 메디아스티놈. 이 메디아스티놈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총집합해 있는 곳이죠. 양쪽 폐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고, 심장이 들어 있고, 대동맥, 그리고 기관, 그리고 대정맥, 식도, 굉장히 우리 바이탈과 연관된, 사람이 숨을 쉬고 혈액이 순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쪽에 메디아스티놈에
모여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종격동이라고 하는데 이 종격동에 기종이 생겨요. 뉴모 메디아스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자, 그리고 뉴모소락스 드디어 나왔네요. 뉴모 앞에 P자는 다 묵음이에요, 여러분이. 뉴모라고 있습니다. 푸뉴모가 아니고 뉴모. 뉴모소락스. 소락스는 흉곽, 뉴모는 공기 가슴증.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흉이라고 합니다. 기흉. 자, 그래서 이렇게 메디아스토놈 이쪽이 메디아스토놈. 양쪽 폐가 있고, 근데 어때요? 이쪽에가 비스랄 플루라, 파레탈 플루라 사이에 공기가 차게 돼요. 왜? 폐에서 빵꾸가 난 거야. 바람이 샜어. 근데 막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기가 차게 돼요.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계속 차요. 공기 때문에 폐가 이렇게 눌려요. 너무 심하게 차게 되면 메디아스토놈도 눌려요. 반대쪽으로 많이 밀려버려요. 자, 이 환자 봐봅시다. 이 환자도 지금 이쪽에가 지금 공기가 엄청 많이, 다 공기예요. 다 공기. 정상 폐는 이렇게 이런 음영을 보이는데 완전 시커멓게 돼 있는 이것은 완전히 공기가 가득 차 있는, 폐는 지금 완전 찌그러져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쪽에. 아무튼 굉장히 렁이 지금 컬렉시돼 있어요. 폐가 지금 여기까지 찌그러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만한 폐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다 공기가 차가지고. 그러면 메디아스토놈 쪽에 있는 장기들도 압력을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또 부지런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또 다 가버렸어요. 자, 오늘도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 밖에도 뭐 중요한 의학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의학 용어는 이번 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의학 용어, 정식 의학 용어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차분하게 또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두 가지 정도를 낼 건데요. 첫 번째는 뉴모소락스에 대해서, 뉴모소락스, 우리가 공기가슴증, 기흉이라고 하죠. 공기가슴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공기가슴증에 대해서 한번 뭐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기가슴증의 정의, 그리고 치료, 여기에 대해서 좀 기술을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는 1교시 때 배운 뇌출혈에 여러 양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EDH, SDH, ICH, 또 한 가지는 SAH,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EDH, SDH, ICH, SAH에 대해서 풀텀을 쓰시고, 우리말로 어떤 건지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공부를 나름대로 한번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뭐 내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첨부해도 좋고요. 그래서 공기가슴증과 뇌출혈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조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의껏 공부하셔가지고 제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